어떤 연예인이 아웃라인이다. 그래서 그 연예인 눈이 좋아서 아웃라인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망할 확률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대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성형이나 시술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병원에서 할지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브로커는 어떻게 걸러내는지 제 뇌피셜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병원을 어떻게 고르냐면 이번 앞트임보건병원을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첫 번째로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수술 전후 사진을 확인해요. 이 전후 사진이 조작이 됐거나 뭐 보정을 한 걸 수도 있지만 이 병원의 미의 기준이라 해야 되나? 이 병원의 그 뭔가 스타일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후 사진을 확인하면서 제가 원하는 병원을 우선 먼저 추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페나 아니면 뭐 바비톡이나 뭐 강남언니 이런 어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플들을 보면서 나랑 안 맞거나 별로인 병원, 또 나랑 잘 맞거나 괜찮은 병원을 이렇게 나눠냅니다. 일단은 아까 그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전후 사진들을 보면서 출연한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 병원 후기들을 먼저 찾아보면서 이 병원은 후기도 괜찮네, 이 병원은 전후 사진은 괜찮은데 후기에선 좀 다르네, 이런 것들을 좀 해가면서 나누어요. 그래서 수술이 정말 잘 됐지만 내 스타일이 아닌 병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앞트임 보건으로 따지면 눈 앞머리 둥근 거를 싫어하고 뾰족한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뭐 흉도 안 났고 너무 다들 후기도 좋은데 다 눈 앞머리가 둥글어. 그러면 이 병원은 잘하지만 저랑은 맞지 않는 병원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랑 맞는 병원을 후기를 보면서 찾아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브로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브로커를 어떻게 걸러내는지 세 번째에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너무 정성스러운 후기가 여러 개인 병원이거나 아니면 후기에서 이제 후기를 올리고 나면 정보 정려 이런 정보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그 정보에서 너무 많은 병원이 겹쳤을 때 저는 이 병원을 제외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후기를 정성스레 올리는 게 제 기준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 병원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를 홍보하기 위함이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조회수도 나오고 댓글도 달리고 구독자도 생기고 뒤봉 꼭 좀 구독해주세요. 이런 거를 바라면서 저는 영상을 올리는 거지만 정말 카페라든가 어플이라든가 이런 곳에 굳이 본인의 얼굴까지 공개를 하면서 후기를 올린다는 거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수술이 하기가 잘 돼서 너무 뿌듯하고 만족스러워서 후기를 올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인정. 근데 댓글이 막 몇십 개, 몇백 개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달리는데 하나하나 다 정보를 보내준다? 굳이? 그거 생각보다 정말 귀찮은 일이거든요. 자기 일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걸 하나하나 다 보낸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해준다? 이게 과연 정말 일반인이 정말 그냥 만족한다는 이유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저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정보 점유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한 병원의 후기가 너무 많다거나 이러면 좀 브로커이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하나의 꿀팁. 이제 후기들을 보다 보면 자기가 보통은 좀 잘됐다 싶은 병원들만 보통 정보를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잘된 병원보다는 잘된 병원은 조작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잘 안 된 병원,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이건 망한 거 아니야? 싶거나 아니면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싶은 병원들만 정보를 쫙 모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겹치더라고요. 그 병원을 제외해요. 이 병원은 브로커이거나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는 병원이거나 하는 거니까. 또 하나의 꿀팁은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후 사진과 또 어플이나 뭐 카페에 올라온 후기의 사진의 수술 경과의 스타일이 비슷한 곳. 뭐 예를 들어서 병원 홈페이지에는 눈 앞머리가 다 뾰족하게 돼 있어. 근데 후기에는 눈 앞머리가 둥근 사람이 많아. 이러면 저는 병원 후기가 좀 조작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병원 홈페이지 후기와 어플의 후기 이런 게 좀 사진의 경과가 좀 다른 게 보이면 좀 조작의 의심이 들어서 저는 잘하든 못하든 약간 믿음이 떨어져서 피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전후 사진을 확인한다. 그리고 어플에서 그 병원의 전후 사진과 후기의 사진이 비슷한지 확인을 한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병원은 또 정보를 얻어내서 제외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 또 정성스러운 후기가 많거나 너무 후기가 많은 병원은 브로커로 의심을 하고 피한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저만의 꿀팁인데요. 저는 우선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를 마음먹었다면 모델 지원을 해요. 성형 모델 지원을 하고 너무 막 바로 연락이 온다? 그럼 전 그 병원 안 가요. 왜냐면 굳이 그렇게 성형 후기 모델을 그렇게 구하면서까지 이 병원이
그렇게 입소문이 안 나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물론 아직 유명해지지 않은 병원일 수 있지만 아직 유명해지지 않은 병원은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우선 성형 모델 이거 신청을 보낸 다음에 너무 바로 답이 오거나 너무 그냥 상담받으러 오세요, 뭐 통과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좀 거르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앞트임 보건 상담 후기에서 올렸던 1번부터 7번까지의 병원 중에 걸은 병원은 이런 식으로 해서 걸렀고, 상담을 갔던 병원은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서 여기는 상담을 가도 괜찮겠다 해서 상담을 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건 앞트임 보건이 아니라 다른 수술을 할 때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쌍꺼풀 수술을 아무리 흉 없이 잘한다고 해도 자기는 아웃라인을 원하는데 다 인라인만 나오는 병원이야. 그러면 거기는 자기가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또 병원 홈페이지 후기가 왜 중요하냐면 원장님의 스타일을 알 수 있어요. 원장님이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아무리 금손이라고 할지언정 본인은 아웃라인은 동양인한테 정말 안 어울려, 동양인은 무조건 인라인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한테 아웃라인을 원하는 사람이 간다면 그건 과연 성공한 수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원장님의 스타일과 자기의 스타일이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원장님의 스타일은 병원 홈페이지에서 저는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성형 망하지 않는 방법은 상담을 많이 가세요. 상담을 한 병원을 여러 번 가지 말고 여러 병원을 가보세요. 왜냐면 쌍꺼풀 예를 들어 상담을 갔는데 너는 매몰 해라, 굳이 절개할 필요가 없다, 매몰로 충분히 나온다, 매몰을 할 수 있는데 왜 절개를 하냐, 굳이 피부 절개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거기만 상담을 갔을 때는 여기가 정답인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병원들을 갔을 때는 다 절개를 막 추천을 해. 왜냐하면 네 눈은 충분히 풀릴 확률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보가 쌓이고 지식이 쌓이거든요. 우리는 수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이잖아요. 수술 뭐 의학 용어도 모르고. 근데 여러 곳 상담을 받고 찾아보다 보면 이 수술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 경우에서는 어떤 수술 방법이 맞는지 본인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아보라고 하는 거고, 상담을 많이 받아봐야 이 수술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고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어요. 코 수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변에 친구들이 나 수술할까라고 물어보고 너는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 옆 라인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높이나 라인보다도 코끝 모양이 얼굴에서 엄청 큰 차이가 나오거든요. 코 모양이나. 근데 콧대 모양만 보고 자기가 갔다가는 수술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코 수술하는 데는 재료도 여러 개가 있고, 지금 코 수술을 예로 드는 건데 모든 수술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상담을 받다 보면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원장님마다 너는 코가 이렇기 때문에, 넌 눈이 이렇기 때문에를 찝어주시기 때문에 아, 내 눈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결과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 얼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쌍꺼풀이나 눈 모양도 아이린 눈이 이쁘다, 아이린처럼 해달라 해라. 아이린 눈이 아이린이어서 어울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아웃라인이다, 그래서 그 연예인 눈이 좋아서 아웃라인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망할 확률이 높아요. 눈 모양은 솔직히 쌍꺼풀 라인도 중요하겠지만 눈 자체의 모양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트임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쌍꺼풀 수술만 한 사람들 중에 그냥 선만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눈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이 사람의 쌍꺼풀 모양이 마음에 드는 건지, 이 사람의 눈 앞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는 건지, 이 사람의 눈 뒤에 트임 정도가 마음에 드는 건지, 코도 이 사람의 코가 이뻐 보인다면 코의 높이가 마음에 드는 건지, 코끝의 모양이 마음에 드는 건지, 코 라인이 마음에 드는 건지 정확하게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수술 정말 망해요. 그냥 대충 생각하고 수술했다가 재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정말 모든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되고, 이 수술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을 건지를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 판단해야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앞트임 보건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까지 넘어오게 됐는데, 정말 성형은 신중해야 되고 시술조차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병원을 고르는 법,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거를 잘 신경 쓰시고 많이 정보를 알고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뿅. 구독하고 좋아요도 좀 해주세요. 댓글 달아주면 더 좋고요. 뿅. 디붕이었습니다.